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다가오는 그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저, 장난감 아니죠? 그 말이 공기를 베어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흘러가던 따뜻한 온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마치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떨릴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그는 무겁게 숨을 들이켰다. 손끝이 그녀의 손등을 살짝 스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말이 그 안에 있었고 그녀는 그걸 느꼈다. 오래 묵혀온 감정의 열기인지 말하지 못한 고백의 온도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가갈 수 없는 벽이 있었다. 나이의 차이인지 세상의 시선인지 혹은 그가 감추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위험했고 따뜻했고 또 어딘가 절박했다. 그녀는 묻고 싶었다. 왜 지금인가? 왜 나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떨리게 하는가? 모든 대답은 그의 입술 끝까지 와 있었지만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는 숨을 삼켰고 그의 그림자가 그녀 발끝까지 내려앉았다. 서로의 체온이 닿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부딪히는 듯한 전율이 흐른다. 외로운 밤을 견뎌온 두 사람의 간격이 이제 단 몇 센티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리고 그는 걸음을 멈췄다. 표정이 굳어지고 그의 눈빛에서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스쳐 지나간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를 바라보며 묻는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비밀이 불길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둘 사이의 공기는 더 뜨거워졌고 동시에 더 위험해졌다. 오늘 밤 둘의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의 휴대전화 화면이 잠시 새빨간 빛을 내며 깜빡였다.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마치 결정을 미루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책임, 망설임, 그리고 말하지 못한 그리움 같은 것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명확한 떨림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눈빛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위험하고 더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당신 앞에서는 자꾸 한계를 잊어버리게 되네요. 그녀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춘 듯 뛰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도저히 회장과 직원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거리였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려다 발끝에서 멈췄다. 한계를 잊어버린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대답 대신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 근처에서 멈췄다. 닿지 않았지만 닿은 것처럼 뜨거웠다. 그녀의 숨결이 흔들리자 그 역시 짧게 숨을 들이켰다. 당신에게 너무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그는 단어를 고르며 낮게 말했다.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차오르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묶여있는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함께 따라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회장님은 피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말이 필요 없었다. 공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더 좁혀지고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작은 바람에도 두 사람의 체온이 교차하는 듯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지금 한 걸음 더 가면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한 걸음 넘은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럼 나도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부딪히기 직전. 아직 닿지 않았지만 이미 벼락처럼 뜨거운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은 끝내 멈춰버렸다. 아직 서로에게 닿지 않았다. 하지만 곧 모든 감정이 폭발할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숨결이 스칠 듯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 그건 두려움보다 더 뜨겁고 책임보다 더 무거웠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눈을 피했다. 그 작은 회피가 오히려 더 솔직했다. 원한다는 게 너무 드러날까 두려워서, 혹은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 버릴까 두려워서.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말끝을 흐렸다. 단단하게 쥐고 있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떨렸다. 그녀는 그 떨림을 보았다. 강한 사람의 약한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그녀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회장님, 지금 마음이 너무 큰 거죠. 그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말 속에 들어있는 이해와 따뜻함이 그를 더 흔들어 버린 것이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그녀의 손등 근처에서 멈췄다. 아직 닿지 않았지만 지정도 거리에서도 체온은 분명히 느껴졌다. 그녀 역시 숨을 삼켰다. 손끝이 잠시 떨리며 그의 손을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마지막 1cm에서 멈췄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닿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당신에 대해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눈을 들었다. 말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잃을까 봐 두려운 게 너무 많아서예요.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망설임이 아닌 살면서 쌓아온 상처가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 버티며 쌓은 벽 같은 것들. 그녀가 낮게,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요. 저도 잃기 싫어서.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녀가 자신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되면서도 더 위험해 보였다. 그때 그녀의 손끝이 아주 살짝 그의 손등을 스쳤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아주 가벼운, 순간적인 스침. 하지만 그 짧은 접촉에 둘 다 숨을 멈췄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잡을 뻔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보다 먼저 그가 살짝 손을 뒤로 뺐다.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무 넘어가 버릴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그가 피하는 게 아니라 너무 원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는 걸.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뜨겁고 더 아프고 더 간절해졌다. 그리고 아무도 닿지 않았지만 디미 심장은 서로에게 기울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는 손을 뒤로 뺐지만 그 짧은 순간에 스쳐간 온기가 아직도 그의 손등에 남아 있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떨리는 숨결이 목끝에서 걸렸다. 서로 닿지 않았는데 이미 닿은 것처럼 가슴이 울렸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위험했다. 그 안에는 감춰둔 고백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둘 사이의 공기는 더 짙고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입술을 열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떨리지만 또렷하게. 회장님, 저 진짜 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그의 가슴에선 폭발처럼 울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숨기던 모든 감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도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뜨거웠다. 당신을 밀어내는 게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다시 가까워졌다. 아직 닿지 않았다. 그런데 닿은 것보다 더 강하게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느리게 그녀의 손등에 손끝이 닿았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가 말했다. 당신을 이렇게 가까이 두면 마음이 너무 앞서갑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는 숨을 삼키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두 사람의 이마가 거의 맞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녀의 향기가, 그의 숨결이, 서로의 가슴 뛰는 소리가 섞여버렸다. 지금 그는 그녀의 볼 옆에 손을 내리며 말했다. 당신 생각뿐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말 한마디 없는데 이미 모든 고백이 끝난 상태처럼.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쌌다. 둘의 체온이 천천히 깊게 섞였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닿은 것보다 더 위험한 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단 1초만 더 지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둘은 같은 순간에 숨을 멈췄다. 그리고 멈춘 숨 사이로 억눌러왔던 감정의 열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조용한 방 안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서 단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떨림처럼 흔들렸고 그 떨림이 그의 가슴까지 번져왔다. 그의 눈빛은 오래된 빛처럼 깊고 흔들리는 조명 아래에서 한층 더 뜨거웠다. 오늘은 그가 낮게 말했다. 정말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욕망의 언어가 아니라 오래 눌러왔던 마음의 무게였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며 속삭였다. 저도요. 오늘은 더 이상 참기 싫어요.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다. 그 짧은 접촉은 이미 입맞춤보다 더 뜨거웠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입술 근처에서 흩어지자 그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그녀에게도 전해졌고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감싸 올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터치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며 숨을 흘렸다. 그 숨결이 그의 손등에 닿자 그는 마치 뜨거운 심장을 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비가 유리창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 방 안의 따뜻한 공기, 두 사람의 가까워지는 몸짓 모든 것이 그들을 하나의 순간으로 몰아넣었다. 그녀가 말했다. 회장님과 이렇게 가까운 건 꿈 같은데 더 원하게 돼요. 그는 답하지 못했다. 말 대신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로 천천히 이동했다. 손끝이 약하게 떨렸다. 마치 그녀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다. 그녀 역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옷 너머로 느껴지는 따뜻함이 구체적이지 않아 더 강렬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목덜미까지 올라가자 그의 숨이 무너졌다. 비는 더 세게 쏟아졌고 방 안의 공기는 더 짙어졌다.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가슴에 천천히 이마를 기댔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빨라진 리듬. 그녀가 속삭였다. 회장님, 이렇게 뛰는 소리 들려요. 그는 그녀의 머리 위에 천천히 입술을 누르듯 대며 답했다. 당신 때문이에요. 오늘은 숨길 수가 없네요. 그녀의 숨이 그의 목 아래쪽에서 녹아들었다. 그 순간 둘의 몸은 마치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피부와 피부 사이의 온도, 천천히 스쳐가는 호흡, 조심스럽게 얽히는 손길 모든 것이 고백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그의 셔츠 앞자락을 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의 전체 마음을 뒤흔들었다. 오늘 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강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포옹. 서로의 모든 감정을 전부 안아주는 포옹이었다. 그녀의 볼이 그의 목에 닿았다. 그 부드러운 다음에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당신이 원하면 나도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천천히 쓸었다. 옷 사이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감정보다 앞서 흘렀다. 두 사람의 몸이 아주 조심스럽게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숨이 그의 귓가에 닿았다. 오늘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는 그녀를 조금 더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에 천천히 입술을 얹었다. 입맞춤이 아니라 숨결이 닿았다. 그 미세한 닿음 하나로 그녀의 몸이 떨렸다. 방 안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조명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처럼 이어놓았다. 그녀가 그를 올려다봤다.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둘의 호흡이 서로의 입술에 닿을 듯 가까워지고 몸은 미세한 떨림을 타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들의 숨결이 하나로 섞였다. 마치 두 마음이 동시에 문을 열어버린 듯 했다. 그 밤, 둘은 단어보다 깊은 방식으로 서로를 받아들였다. 손끝, 숨결, 떨림, 그리고 마음이 말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 말해주었다. 모든 것은 조용했다. 모든 것은 뜨거웠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말하지 못한 모든 원함을 대신 설명하고 있었다. 비는 새벽까지 조용히 내렸다. 밤의 열기는 사라졌지만 공기 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두 사람의 숨결이 미세하게 떠다니는 듯했다. 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오며 방 안에 은은한 금빛을 흘렸다. 그녀는 먼저 눈을 떴다. 어깨 위에 남아있는 그의 체온, 손등에 닿아있는 미묘한 따뜻함. 그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고 그 평온한 얼굴을 본 순간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의 눈가에 남아있는 세월의 선, 책임과 외로움이 겹겹이 쌓인 듯한 표정, 어젯밤 그녀를 바라보던 깊은 눈빛. 그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제 우리가 정말 말끝을 잇지 못한 채 그녀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것이 사랑인지 외로움의 도피인지 혹은 너무 오래 억눌러온 감정의 폭발인지 아직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그의 손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의 손끝이 놀라움에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를 보자마자 잠에서 깬 사람에게서 보기 힘든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은 훨씬 복잡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보다 훨씬 낮고 차분했다. 네. 회장님도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잠시 후 그는 상체를 일으켰다. 빛이 그의 얼굴에 닿으면서 어젯밤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망설임, 후회, 애틋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두려움. 어젯밤 일은 그는 말하느라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을 생각하면 복잡해지네요. 그녀의 마음이 살짝 가라앉았다. 예상했던 문장과 듣고 싶지 않았던 문장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저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어제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누가 먼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둘 다 너무 외로웠던 것뿐이겠죠.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녀는 그 말에 가슴이 아리게 조여왔다. 저도요. 회장님은 쉽게 본 적 없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가 무엇을 잃을지, 무엇을 얻었는지,
어젯밤이 어떤 의미인지 그 질문들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즉시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안으며 긴장했다. 벨소리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마치 누군가 급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계속 이어졌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얼굴에 흐르는 미세한 당황이 숨겨지지 않았다. 이 시간에 누가,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회사에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사 사람들은 절 여기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때 또 한 번 띵동, 띵동.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 오빠. 안에 있어? 문 좀 열어봐.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 표정 하나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예요? 그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낮게 말했다. 여동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도 절 보면 당신까지 곤란해질 겁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젯밤 모든 열기와 숨결은 아직 가슴속에 남아있었지만 현실은 갑자기 차갑게 밀려들었다. 그는 결심한 듯 숨을 들이켰다. 잠깐만요. 제가 나가서 돌려보낼게요. 당신은 여기 계세요. 그녀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작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함이 있었다. 회장님이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후회 안 해요. 어제도 오늘도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문 밖에서는 여동생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오빠. 왜 문 안 열어?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기다려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밤보다 더 깊은 감정이 마음에 밀려왔다. 그들이 보낸 밤이 그저 외로움이 만든 순간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밤이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둘의 마음은 이미 어젯밤 서로에게 닿아버렸으니까 새벽이 밝아올 때쯤 방 안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깨어나는 듯했다. 커튼 사이로 흘러드는 첫빛이 바닥에 나무 결을 따라 번지고 어제의 숨결도 맥박도 떨림도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다. 민재는 잠에서 완전히 깨지도 않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은 베개 끝에 걸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듯 그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말보다 더 깊은 것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밤새도록 서로에게 쏟아냈던 마음이 아직 그의 목에 남아있는 듯 했다. 지은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무섭기도 해. 왜? 지은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너무 따뜻해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 몰랐어. 그래서 더 무서워. 민재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다시 깊어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닿을 듯 말 듯 멈추었다. 나도 그래?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싶은 거야. 그 말에 지은의 눈이 살짝 떨렸다. 밤의 열기는 사라졌지만 마음의 열기만은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서로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 모르는 길이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 아주 짧고 가벼운 진동음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굳었다. 지은이 먼저 몸을 일으켜 화면을 확인했다. 아. 엄마네. 문자 내용은 짧았다.
오늘 오후에 들른다. 너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지은의 표정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스쳤다. 현실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민재도 그것을 느꼈다. 밤새 서로만 보던 시야가 다시 넓어지고 뒤섞여 있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어제 한 선택. 후회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당장 무언가를 결정할 수도 없고. 알아. 민재는 그녀의 말 위에 겹치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지금 너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게. 억지로도 아니고 감정에 취해서도 아니고. 너한테 상처 남길 선택은 절대 안 할 거야. 이 지은의 눈동자가 촉촉해졌다. 근데 너를 놓치고 싶지도 않아.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어젯밤보다 훨씬 더 진심이었다.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가져가 가볍게 닿았다. 어제처럼 뜨겁지도 숨막히지도 않는 키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마음, 약속, 두려움, 그리고 희망. 우리 천천히 가자. 그가 말했다. 하지만 멀어지지는 말자. 난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 지은은 눈을 감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대신 정직하게 둘 사이에 잔잔한 미소가 흘렀다. 마치 서로의 심장 속에서 동시에 무언가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들은 완전히 손을 잡지도 완전히 놓지도 않았다. 딱 그 중간에서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 거리감마저 진심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지은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민재는 말없이 도와주었다. 둘의 움직임은 어색했고 조용했고 그러나 어제와 오늘을 연결하는 묘한 전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현관 앞에서 지은이 말했다. 오늘 밤엔 혼자 있고 싶어. 정리할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럴 줄 알았어. 민재는 억지로 웃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 그리고 지은이 살짝 그에게 다가와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근데 내일은 괜찮아.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그 말은 미세한 떨림을 남기고 그의 가슴 위에서 사라졌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다만 그 손이 떠난 자리의 온기를 아주 오래 느끼고 있었다. 지은이 문을 닫기 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린 끝난 게 아니다. 시작도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내딛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엔 고요가 떨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가슴 속엔 아직도 어제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내일을 기다리는 온기가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다만 조용하고 아름다운 멈춤이었다.